자, 봐봐.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을 딱 준비했어. 금방도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범위고 선생님은 오늘부터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고 선생님도 이제 수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잘 문제가 안 만들어지는데 수업을 하고 나면 이거를 변형할 수 있는 문제거리가 생겨.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선생님이 매년 하다시피 문제 변형하는 거, 그 작업을 오늘 수업하고 나서 바로 착수할 거거든요. 그 지문은 계속 그대로인데 문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지문 비슷한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새로 또 만들거나 이제 그 짓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아니야? 오늘이냐? 언제야? 어제니? 그 수특 문학도 같이 샀어? 문학은 없던데. 그렇지, 없지. 이번에도 역시 독서가 먼저 나왔어. 원맨이 엄매와 독서가 있어. 화작도 있어. 같이 있었어. 너희들이 화작 안 할 거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서 그랬을는지는 몰라도. 근데 문학 리스트 있지. 어떤 작품이 나오는 수능에 나올 예상 작품들, 수특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 그 리스트를 아까 보냈니, 선생님이? 안 보냈어? 안 보냈으면 보내면 되는데. 보냈니, 안 보냈니? 안 보냈나 보다. 무슨 파일로? 아, 그래? 자, 좋아. 내 선생님 보내줄게.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작품들을 바로 또 공부를 해야 될 거야. 자, 볼게요. 자, 이제 한 인문예술, 그 다음에 사회문화, 그 다음에 과학기술, 그 다음에 주제통합. 크게 챕터는 4개야. 4개 중에서 각 챕터가 모두 어떻게 돼 있냐면 13강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13 곱하기 4 해봐봐. 한 50여 개가 넘지. 50개가 좀 넘지.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실전 빼고 나서 얘기야. 그리고 이 적용학습 앞에 말고 앞에 뭐가 있어? 개념학습과 관련된 것도 시간 나면 봐야 돼요. 이게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큼지막하게 학교에서는 이 개념학습 영역은 다루지 않아서 일단 조금이라도 미리 먼저 해두면 좋은 걸 먼저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오늘은 54페이지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인문예술의 응? 짧은 거야. 그냥 쉬운 게 아니라. 그 적용학습은 이제 풀 버전인 거고 지문.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우리가 독서 지문은 많이 안 해왔는데 그동안 이제 언어와 매치하느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책에다가 정리하고 급하게 하지 않을게. 나중에는 속도를 낼 건데 지금부터 급하게 하면 남는 게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시험 때 선생님이 변형 문제를 훑어줄 수는 있어도 요거를 이렇게 수업하진 않을 거야. 그럴 만한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는 것 자체가 수능 준비고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첫 번째,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1년에 삼국유사가 있고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는데, 자, 삼국사기를 다룬다면 외적 중거 보기 박스에 삼국유사를 다루는 문제가 꼭 나오겠지. 거의 세트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문제도 3번인가를 풀면 되고요. 일단 본문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단락. 지문이 좀 분량이 길어서 한 화면당 한 단락씩만 구성한 거야. 첫 번째 단락 봐요. 이렇게 하고, 자, 어떻게 하는지 봐봐. 나는 나만의 어떤 독서 지문 정리 방법이 딱히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걸 본뜨거나 선생님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공부를 해두면 좋아요. 미리미리 하자고. 나중에 내신도 좀 더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그래 나중에 어떤 전형이든 원서를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동양의 전통적인, 자 보면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은, 편찬이란 것은 편에다라는 거지. 책을 쓰는 거야. 역사 관행은 한 왕조가 멸망하잖아. 그러면 다음에 세워진 왕조가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야. 이게 국룰은 아닌데 전통적으로 그랬다고. 예를 들어서 A 왕조가 있어. 어찌되었든 A 왕조가 있었고 사라지고 B 왕조가 들어섰어. 그러면 이 해당 왕조에서 A 왕조에서 A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B 왕조에 와서야 이전 왕조의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A 왕조의 역사 편찬은 B 왕조에 들어서서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지? 이런 식으로 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이었고 두 번째 문장. 중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일찍부터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제4대 왕인 광종대에 이르러서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대에 이르러 이러한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이미 이렇게 진행되었고 우리나라도 삼국 즉 뭐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이 삼국시대 다음에 뭐야 왕조가 고려 왕조죠. 그래서 이때 편찬되었다고. 언제? 4대 왕인 무슨 왕? 광종대에 이르러서. 세 번째 문장. 이 역사서를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구별하기 위해 구삼국사라고 부른다. 이럴 때 쓴 것을 뭐라고 한다고? 구삼국사라고 한다. 구삼국사. 네 번째 문장. 삼국사기는 고려 17대 왕이었던 인종이 삼국시대 역사를 다시 편찬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삼국 역사를 편찬하긴 했는데 이거를 지금 즉 언제? 고려의 17대 왕이었던 인종에 와서 다시 편찬해 라고 해서 한 게 바로 누구야?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 보면 이것은 누구에 의해 편찬됐냐면 삼국사기는 김부식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구삼국사를 기본 자료로 삼은 거야.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는 얘가 기본 바탕이 되었던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중국 측 자료와 국내 새로운 자료 내용을 보완했어. 자, 그럼 칠판 잠깐 볼래요? 이제 요런 것들에서 이제 선택지가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일단은 두 개가 나왔어.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는 중국에서부터 쭉 있었고 우리도 아시아권의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서 편찬 관행에 따라서 중국처럼 우리도 삼국시대 역사는 고려 왕조 때 썼어. 근데 고려 왕조 때 일단 지금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두 번 쓴 거야. 광종 때도 한번 삼국에 대한 역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17대 왕인 광종은 4대고요. 쭉 지나서 17대 왕인 고려 인종이 와서 김부식에 의해서 삼국사기를 쓴 거야. 그래서 이때도 삼국사기였고 이때도 삼국사기인데 이 삼국사를 고려 인종 때 쓰였던 삼국사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얘 이름을 따로 구삼국사라고 한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문제 한번 내볼까? 고려 광종 때 구삼국사 자체를 썼다. 그럼 맞아 틀려? 아니죠. 얘가 있으니까 그 전에 구삼국사라고 명명한 거고요. 이 삼국사기는 어떻게 쓰였냐면 구삼국사를 베이스 기본 바탕으로 하고 또 뭐야 중국 측 자료 그리고 국내 중국 측 자료 플러스 국내의 새로운 자료 내용을 보완한 거야. 새롭게 쓴 게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해서 플러스 뭐야 중국 자료 그 다음에 또 플러스 국내 자료를 더 수집하고 보완한 거야. 그래서 여섯 번째 문장을 보면 김부식이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한 것은 이건 무슨 뜻이야?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편찬한 것은 이렇게 편찬한 이유는 고려의 대내외적 상황과 연관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왜? 썼으면 되는데 왜 썼어? 칠판 잠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이 문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데 또 쓴 이유가 있다니까? 그 이유가 뭐야? 당시 고려라는 왕조의 대외적인 상황과 대내적인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단락이 끝나버렸지. 그치?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대외적인 거랑 대내적인 거를 얘기하겠다라는 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잘 익히는 첫 번째 단락을 내가 내 스타일에 맞게끔
그리고 내가 효율적으로 독서하고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수월하게 읽으려면 첫 번째 단락을 잘 활용해야 돼. 어떻게 활용하느냐? 뭘 얘기하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맨 마지막 문장 정도에서 그럼 이 글은 앞으로 뭘 얘기한다는 건지 라는 신호를 사인을 잘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글이 마무리된다. 첫 번째 단락. 그러면 불보듯 뻔하죠. 그럼 당시에 고려에는 어떠한 대내적 상황과 어떠한 대외적 상황이 있었을까?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렇지? 그렇죠? 좋아. 넘길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넘기게 되면 얘는 두 번째 단락이 되는데 좀 길지? 이 두 번째 단락 좀 보세요. 그러면 대외적 상황으로는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대내외적 상황과 연관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대내외를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대외적 상황으로는 그러면 앞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딱히 자기만의 어떤 사인 체크하는 방법이 없다면 첫 번째 단락에서 나 이제 이런 거 얘기할래 라고 사인을 주잖아. 아니나 다를까 그게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나오잖아요. 그럴 땐 습관적으로 박스를 쳐요. 나 이해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나 이제 이거 정리할게 라는 의미도 되는 거야. 자, 대외적 상황으로는 대외적 상황 선생님도 여기다 하죠 뭐. 대외적 상황 대외적 상황으로는 그때는 어땠냐면 당시 고려시대 때는 이제 중국 송나라 시대인데 중국 송나라에서 신당서가 편찬된 거야. 일단 첫 번째 중국 송나라에서 신당서가 편찬됐다. 신당서. 두 번째 문장 이 역사서는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인 구당서를 새로 편찬한 것이었다. 그럼 되게 비슷하지. 중국에서 구당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신당서가 편찬된 거야. 우리 고려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거를 고려로 가져와 봐. 고려 시대 때는 중국 송나라 송이라고 할게요. 그럼 고려는 뭐야? 당시에 삼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요. 그러면 얘가 선례가 된 거야. 송나라가 이랬으니까 이게 선례가 되어서 선례를 이렇게 따른 거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편찬될 수 있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특히 이 신당서는 고문체로 서술되었다. 얘는 고문체, 옛날 말투로 고문체로 서술이 되었다. 그래서 사륙, 변려, 문체로 서술되었던 기존의 역사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럼 기존에는 무슨 체야? 사륙, 뭐라고? 변려체야. 그러면 얘가 뭐냐? 다 알려준다니까요. 자, 어떤 차이가 있었냐? 네 번째 문장. 공자와 맹자가 쓴 문체인 고문체. 이 고문체는 누구? 공자, 맹자가 쓴 스타일이죠.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글자의 중복 사용을 엄격히 피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기에 적합하다. 얘는 또 뭐냐면 논리적 서술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문장이 간결하다. 왜? 겹치는 것은 빼버렸거든요. 문장이 간결하다. 그리고 사륙, 변려, 문체는 문장이 장중하고 화려해. 얘는 장중해. 무겁고 길고 그 다음에 수식어구가 많았나 봐요. 화려하다. 다섯 번째 문장. 김부식은 이렇게 당나라에 이어서 그러니까 당 다음에 송이니까 당나라에 이어서 송나라가 되는데 송나라 왕조 때 구당서와 신당서를 이렇게 쓴 거, 이런 고문체 부활 운동의 풍조에 따라서 이러한 고문체 서술 풍조의 유행에 영향을 받아서 김부식도 기존의 구삼국사를 삼국사기로 새롭게 다시 썼다, 이런 거죠. 이게 계속 대외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고문체 수용을 주장했고 역사 기록도 고문체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추측한다, 보인다. 여섯 번째 문장. 이는 뭐냐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인종에게 바치면서 올린 진삼국사기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 있냐면 어디 있어? 진삼국사기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문장. 여기서 그는 구삼국사로 추정되는 고기, 옛날 역사 기록 고기의 문체가 가지는 문제점.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야? 문체의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글 쓰는 문체의 문제점이 좀 있었다. 그래서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것은 문체에 대한 그의 생각과 지적이 반영된 거다. 이 문체의 문제점을 어떻게 한 거야? 수정해서 삼국사기를 만든 것으로 우리 후대에 와서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야.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거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내일 수능 보거나 내일 시험 본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봐라. 불과 몇 개월 전에 2학년일 때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 그래서 뭘 집중적으로 하나 잘 작품이든 뭐든 배운 다음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많이 했잖아. 고3은 그럴 수가 없어. 계속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공부해왔지만 만나서 처음으로 수능 연계가 되는 수능 특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의 뭐 샘플링 그런 격인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괜찮지?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좀 길고 복잡했으니까 이거를 읽지 않아도 내가 이거를 스스로 브리핑할 수 있어야 돼요. 봐봐, 나의 메모. 내가 메모를 했다라는 것은 곧 바로 뭐 했다는 거야? 내가 이해했다는 거야. 그래, 맞아. 자, 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썼을까? 대외적 상황과 대내적 상황으로 쪼개볼 수 있는데 이 글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대외적 상황을 다룬 거야. 송나라에 이어서 송나라 전 왕조가 당나라인데 송나라 때 구당서가 쓰였고 그 다음에 신당서가 쓰였어. 구당서는 어떤 문체였냐면 장중하고 화려한 사륙 변려체 문이었고요. 새롭게 다시 쓰인 신당서는 고문체 서술이야. 고문체는 주로 누가 썼느냐면 공자와 맹자가 주로 썼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겹치는 단어들은 다 빼버리고 간략하고도 논리적으로 서술이 가능했어. 그러니까 그 특징이 문장이 간결하다라는 걸 뽑을 수 있죠. 아마 이런 송나라 때 쓴 당나라 역사서를 서술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고려도 구삼국사를 쓴 것을 가지고 삼국사기로 다시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주도한 사람 누구야?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김부식은 정말 그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본받아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다시 썼다라는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진삼국사기표를 통해서 알 수 있어. 거기서 어떤 걸 다뤘냐면 구삼국사라고 추정되는 고기라는 문체는요 너무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그걸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삼국사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인종에게 바쳤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음 문단은 예를 더 추가적으로 주거나 이 대외적 상황이 끝났다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 대내적 상황. 둘 중에 하나겠죠. 짠 보면 대내적 상황이 바로 나오는 거죠. 자, 볼게요. 요거는 세 번째 단락이 되겠고 대내적 상황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세 번째. 그러면 고려 내부적 상황은 뭐가 있으냐? 대내라는 것은 이제 고려 국내 상황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고려의 정치 체제와 정치적 상황이다. 그래서 대내적 상황으로는 대내적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크게 보자면 일단
고려의 정치 체제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당시 고려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죠. 두 번째, 고려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했었다. 자, 좀 희한하지? 우리가 고려하면 불교 국가를 떠올리지만 실은 왕권 강화적 측면에서 중앙 집권화가 필요한 측면에서 유교는 당시 고려 시대에는 필수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 고려라는 나라는 뭘 바탕으로 했었어요? 유교를 바탕으로 했다. 유교를 바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체제, 중앙 집권이라고 할게요. 중앙 집권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했었어. 그런데 세 번째 문제가 생겼죠. 인종 제위 기간에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자겸의 난 사건이죠. 이자겸의 난 때문에 정치 기강이 어지러워졌고, 또 풍수지리설. 자, 이자겸의 난과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묘청,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으로 묘청의 난까지 일어난 거야. 이자겸의 난과 그 다음에 묘청의 난. 자, 간단히 한국사 좀 느낌이 나긴 나지만, 그런데 인종이 제위하던 기간에 일단은 왕위를 찬탈하려는 목적이 뭐야? 왕위를 뺏으려는 찬탈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거, 역사적 사실,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뭐를 위한? 서경천도를 위한 누구? 묘청. 그래서 묘청의 난까지 일어나면서 고려의 정치 체제가 흔들렸다. 이것 때문에 고려 정치 체제에 뭐한가 위기가 온 거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번째 문장. 이 두 개의 정변을 경험한 김부식은 이거를 다 경험했어. 합리적이면서 도덕성을 추구하는 유교적 역사관의 바탕을 두고 삼국사기를 펼쳐는 거야. 이 두 가지 왕위 찬탈의 목적과 서경천도를 목적으로 한 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누가? 김부식이 모두 그때 당시에 경험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고려 정치 체제에 위기가 온 것을 김부식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고자 삼국사기라는 역사서를 새롭게 편찬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여기에서 다섯 번째 문장. 그럼 삼국사기의 바탕은 뭐야? 뭐를 근거로 한 거야? 베이스는? 그렇지, 유교야. 고려라고 해서 자꾸 불교 하면 안 돼. 따지고 들어가면 또 많은 사상들, 많은 어떤 정치 운영, 국가 운영 기반들의 사상들이 더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유교적 역사관의 합리적 성격은 증거 문헌에 의거하여 사실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했다. 봐봐. 유교의 특징이 뭐야? 사실적이다라는 거야. 증거 문헌에 의거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뭐가 있냐면 증거 문헌을 철저히 따랐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중요한 거. 신화적 요소들을 배제하는 탈신화성을 추구했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신화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탈신화성이 있다. 오케이. 또 도덕적 성격은요. 도덕적 성격은 이거는 이제 유교적이고요. 도덕적 성격은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인의 예지와 같은 유교적 윤리와 교훈을 얻는 것이었어. 도덕적 성격으로는 인, 의, 예, 지를 통해서 도덕적 윤리와 교훈을 얻는 게 목적이었다. 결국에 이건데 유교와 도교, 결국에 삼국사기의 편찬은 고려 정치 체제를 유교 사상에 따라 다시 정비하여 인종 때의 그때 당시의 정치 체제가 유지되기를 의도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두 번이나 경험했던 김부식은 이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위기감을 바탕으로 유교를 바탕으로 한 삼국사기를 편찬했는데 이 삼국사기는 유교적인 측면과 도교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목적을 뒀는데 일단 유교적 측면으로는 증거 문헌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 말도 안 되는 탈신화성을 추구하고 신화적인 것을 거부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도덕적 측면에서는 인의예지라는 유교적 덕목을 다시 이끌어서 도덕적 윤리와 도덕적 교훈을 획득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위기에 빠진 당시의 고려 정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게 바로 김부식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심해서 쓴 게 아니라 삼국사기는 당시에 뭘 위해서 국가 정치 체제 기강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쓴 거라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갈게. 네 번째 단락. 그럼 이제 뭐 할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왜 썼지? 그래. 이유가 있는데 그 베이스가 대내외적인 거야. 하고 끝났으니까. 두 번째 단락은 대외적인 거 했지. 세 번째는 대내적인 거 했죠. 그럼 네 번째는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도 읽어보면 되죠. 앞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삼국사기, 자, 첫 번째 문장이야. 삼국사기 편찬에 대한 그는 누구니? 김부식이죠. 그의 의도는 사론과 플러스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나 감흥과 같은 제2. 제2가 뭐냐면 재난이야, 재난. 자연재난을 제2라고 그래. 자, 그래서 제2에 대한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오케이.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의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론과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나 감과 같은 제2에 관련한 기록에서 우리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문장. 그럼 또 쪼개는 거야. 얘들아 아까 한 단락이 두 개 단락을 쪼개놨지. 이 한 문장이 사론과 그 다음에 제2로 또 쪼갤 거라고요. 자, 사론은 특정 사실에 대한 편찬자의 적극적인 가치평가가 담겨있는 글이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왕에 관한 정치 일반을 다루는 기록인 본기와 삼국의 왕을 제외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인 열전 속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론은 적극적 가치평가가 있다. 이거는 조금 색깔 바꿔서 특정 사실에 대한 편찬자의 사론은 편찬자의 적극적인 가치평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과 관련한 본기 그리고 왕이 아닌 사람들을 나누는 열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장. 삼국사기의 사론은 유교경전에 준거하여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론은 어떤 거야? 유교경전의 준거란 건 뭐야? 기준이 될 만한 충분한 근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의미야? 실천적. 그래? 실천해. 그거 필요하잖아. 유교적인 사상이 담겨있는 그러한 행동들은 실천해야 마땅하지라는 점에서 권계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권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저거 한다면 이것은 뭘 했냐면 유교
경전을 준거로 했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어? 얘기 좀 해줘. 어떤 의미? 그렇지. 실천적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편 제2에 관한 기록. 제2에 관한 기록. 재난. 이게 자연 재난이라고 보면 돼요. 재난과 관련한 기록은 천문지나 오행지에 별도로 정리한 중국의 경우와 달리 중국은 천문지, 오행지라고 어떻게 따로 했나 봐. 근데 삼국사기는 이 제2와 관련한 게 어디에 있다는 거야? 제2와 관련한 기록이 어디 있다? 어디? 본기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 본기. 맞지? 본기는 뭐야? 왕을 중심으로 다룬 이야기지. 왕을 제외한 인물들은 어디에? 열전에. 자, 오행지에 별도로 정리한 중국의 경우와 달리 삼국사기에는 본기에 담겨 있다. 본기에 제2가 기록된 것은 이 본기에 제2가 이렇게 기록이 된 이유는 것은 김부식이 유교 사상의 여러 입장 중에서 되게 중요해. 이 글에서 천인감응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기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천인감응서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것이 기록으로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천인감응설이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잖아. 믿으라니까. 글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글은 우리를 이해하게끔 계속 돌다리를 놔줘요. 이해가 안 될 만한 강을 건널 수 있게끔 앞 문장은 다음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돌다리가 되어준다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천인감응설은 기후 등 자연현상을 포함한 하늘과 인간 사회의 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천인감응설은 뭐야? 인간과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가 안 예쁘네. 인간과 그 다음에 하늘, 인간 사회의 일과 하늘은 무슨 관계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게 뭐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죠. 자, 이러한 점에서 군주의 올바르지 않은 행위에 따라 하늘은 제1을 통해 경고한다. 인간과 하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의 뭐야? 군주라는 것은 곧 누구지? 왕이지. 왕이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면 하늘이 뭐 한다는 거야? 하늘이 재난을 통해 경고한다는 거야. 그러면 삼국사기에 담겨있는 김부식의 생각은 누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왕이 잘해야 된다. 가뭄이 들었다. 홍수가 났다. 어떤 벼락이 내렸다. 이거 다 누가 잘못한 거야? 왕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7번째.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의 정치적 의도를 고려한다면 김부식에게는 제2가 되게 중요했다. 그럼 이거 단순하게 이걸 버릴 수 없지. 이 제2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김부식이 가지고 있는 김부식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김부식의 정치적 의도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왕이 군주가 그 국가나 왕조를 잘 리드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김부식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거야. 우리 왕님이 아니라 임금께서, 폐하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국가 통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로 파악하면 되겠죠. 괜찮지?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야. 마지막 단락은 정리하는 것이어서, 자, 보자. 정리하는 것이니까 마지막 단락. 김부식은 진삼국 사기표가 뭐지? 왕한테 하면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한 그 표였죠. 아까 인종대의 지식인 계층이 중국 역사에는 해박해. 근데 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래. 두 번째 문장. 얘는 첫 번째 문장이고요.
여기서 뭐라 했냐? 지식인 계층이 중국 역사에는 해박하나 삼국 역사에는 잘 모른다. 써야 되겠다. 진 삼국사기표에 나와 있는 김부식의 생각은 당대의 지식인 계층은 뭐야? 해박해. 뭐에 대해서? 중국 역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무지해. 뭐에 대해서는? 우리 한반도의 삼국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은 지식인들에게,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삼국의 역사를 읽도록 만든 거야. 그러면 이것도 역시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의 의도가 담겨 있죠. 중국의 역사만 익히려 하지 말고, 중국의 역사만 익히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삼국의 역사도, 이 지식인 계층이라면 삼국의 역사도 알아야만 한다. 맞죠? 세 번째, 삼국사기를 읽은 지식인 중에는 삼국사기의 사료 수집. 사료가 뭐야? 사료. 돼지 새끼가 먹는 거야? 사료는 역사 자료의 줄임말이죠. 그 역사 편찬하는 데 사용된 역사 자료 수집이 주로 관청, 정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료 수집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 오케이.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는 그 사료가 주로 뭐에 의해서 구성되었어? 관청, 그 다음에 정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삼국사기를 읽은 일부 지식인들은 자료가 좀 부족한데, 그래서 또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요. 이규보처럼 삼국의 역사를 재인식하는 사람도 생겨난 거야. 아, 자료가 부족해요. 유유. 그 다음에 삼국 역사를 재인식하는 사람 누구? 이규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로 인해 삼국사기 이후에 편찬된 역사서는 삼국사기가 마련한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서 또 그 다음에 나온 많은 역사서들은 삼국사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의 바탕에서 이거를 또 보완하거나 극복을 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기술되었다는 얘기야. 끝이야. 그러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단락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이러한 취지, 이러한 목적, 이러한 의도로 그러한 의도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게 있었고, 그 삼국사기가 후대 학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후대 역사서 편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가 다 모두 돼 있다는 거야. 어떻게? 거부하거나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더 추가한다거나 삼국 역사를 다시 인식하게 한다거나 자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더 해보겠다라는 보완이나 극복적 차원에서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역사서들이 다 이렇게 리뉴얼되고 그다음에 다시 재편되었다, 이런 내용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괜찮지?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4개거든요. 4개를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고 같이 맞춰봅시다.